샤란이 식었어요. 2026년 현재 연애 상담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이렇게 말하는 커플 중 80%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사람이 내 운명이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랑이 증발해 버린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변한 걸까요? 여기 더 아이러니한 진실이 있습니다. 권태기를 겪는 커플들은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신경과학자들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당신들 관계는 너무 완벽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예측 가능하고 너무 익숙해진 관계. 당신의 뇌는 이것을 완벽한 안정이 아니라 생존에 불필요한 정보로 분류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권태기는 사란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뇌가 절전 모드에 들어갔을 뿐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설렘, 권태, 이별, 새로운 사랑, 다시, 권태. 무한 루프죠. 과연 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기억하시나요? 연애 초반 그 사람의 카톡 알림만 떠도 심장이 두근거리던 순간을, 별것 아닌 농담에도 배꼽 빠지게 웃고 손만 잡아도 온몸에 전기가 흐르던 그때를. 2026년 현재 MZ세대 커플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연애 초기 3개월간 뇌의 도파민 분비량은 코카인을 투여했을 때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마약에 취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같이 있어도 각자 핸드폰만 보고 대화는 뭐 먹을래? 오늘 뭐 했어? 같은 몸이 건조한 질문뿐. 키스는 의무처럼 느껴지고 데이트는 그냥 루틴일 뿐입니다. 우리 사이에 뭔가 잘못됐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마음이 변했다고 결론 내립니다. 상대방이 변했거나 내가 변했거나 아니면 애초에 우리가 안 맞았다고요. 하지만 신경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뇌가 에너지 절약 모드로 전환됐을 뿐이에요. 뇌는 엄청난 에너지 소비 기관입니다.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하죠. 그래서 뇌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이 정보 계속 주목할 가치 있어? 연애 초반에는 모든 게 새롭고 예측 불가능하니까 뇌가 최대치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면 뇌는 이렇게 판단하죠. 아, 이 사람 패턴 다 파악했어. 더 이상 집중 안 해도 되겠는데? 그래서 감정이 식은 게 아닙니다. 자극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외도 충동의 정체는 뭘까요? 솔직히 인정해봅시다. 권태기가 오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았나요? 다른 사람 만나면 다시 설렐 수 있을까? 회사에 새로 들어온 동료, SNS에서 우연히 다시 연결된 옛 친구, 동호회에서 만난 누군가, 그 사람과 대화할 때 느껴지는 그 묘한 떨림,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 아, 이게 사랑이었지 하는 착각. 2025년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권태기를 겪는 커플 중 73%가 제3자에게 감정적 끌림을 경험했다고 답했거든요.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현재 연인보다 그 사람이 더 잘 맞는 것 같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새로운 사람에게 느끼는 건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새로움일까요? 신경과학자들은 명확하게 답합니다. 뇌는 사람이 아니라 참신성에 반응한다. 새로운 사람과의 대화, 예측 불가능한 반응,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과거와 생각대, 이 모든 게 뇌에게는 탐색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인식됩니다. 도파민이 폭발하죠. 그래서 설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뇌가 오랜만에 각성 상태에 들어간 것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당신 뇌는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뇌 입장에서는 3년 만난 연인과의 익숙한 저녁보다 처음 본 사람과의 어색한 커피타임이 훨씬 중요한 이벤트예요. 생존에 더 가치 있는 정보니까요. 그래서 뇌는 계속 속삭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야. 옛날에 느꼈던 그 감정이 바로 이거야.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 뇌는 배신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각성을 원할 뿐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명확해집니다. 왜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관계를 망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난 한 달간 연인과의 데이트 몇 개나 기억나시나요? 2026년 현재 연애 중인 커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최근 한 달간의 데이트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1.3개였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흐릿하게 뭔가 했던 것 같은데 수준이죠. 왜일까요? 너무 익숙해서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늘 가던 그 카페, 늘 시키던 아메리카노, 늘 앉던 그 자리, 늘 하던 그 대화. 요즘 어때? 그냥 그래. 배고픈데 뭐 먹을까? 파스타? 영화관 가서 영화 보고, 저녁 먹고, 집 데려다 주고. 오늘 재밌었어. 안녕. 하고 헤어집니다. 다음 주 토요일도 똑같죠. 뇌는 이런 패턴을 자동화 가능한 루틴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핵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익숙함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안정성을 의미하죠. 문제는 뇌가 안정성을 더 이상 주목할 필요 없음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보면 당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새로운 위협, 새로운 기회에 집중해야 생존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미 파악된 환경에 계속 에너지를 쓰는 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같은 데이트 코스, 같은 대화 패턴, 같은 하루 구조가 반복되면 뇌는 이미 알고 있는 환경으로 인식합니다. 도파민 분비는 줄어들고 감정의 강도도 약해지죠. 연인을 덜 사랑하게 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절전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 치명적인 오류를 범합니다. 우린 안 맞아. 권태기가 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연애 초기엔 그렇게 잘 맞았는데 지금은 뭔가 어긋나는 것 같죠? 대화도 잘 안 통하고 함께 있어도 즐겁지 않고 미래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설렘이 없어졌다는 건 이 사람이 내 운명이 아니라는 증거 아닐까? 2026년 이혼율 통계를 보면 결혼 3년 이내 이혼하는 커플이 전체의 38%입니다. 이유는?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 한마디로 안 맞아서. 그래서 선택합니다. 이별을.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죠. 처음엔 완벽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운명이야. 취향도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하고 함께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도파민이 폭발하죠. 역시 전 연인은 내게 안 맞는 사람이었어. 이제야 진짜 사랑을 찾았어. 하지만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바꾼 건 사람이지 뇌 구조가 아닙니다. 새로운 연인과의 관계도 결국 같은 패턴을 밟게 됩니다. 처음 3개월은 천국, 6개월 후엔 안정기, 1년 후엔 익숙함, 그리고 권태기. 2025년 연애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별 후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사람 중 78%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권태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사람을 바꿔도 당신의 데이트 패턴은 그대로니까요. 결국 또 같은 카페, 같은 루틴, 같은 배화로 돌아갑니다. 뇌는 또다시 절전 모드에 들어가죠. 그리고 당신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아닌가 봐. 과연 이 사이클을 끊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평생 겪는 연애 횟수는 5에서 7회. 대부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권태기를 겪고 이별하죠. 그리고 흥미로운 건 매번 비슷한 시점에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요즘 뭔가 식었어. 더 맞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새 연애를 시작하면 도파민이 폭발합니다. 모든 게 새롭고 예측 불가능하고 흥미진진하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상대방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되고요. 2년쯤 되면 완벽하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뇌는 또다시 절전 모드로 들어가죠. 그래서 다시 새로운 자극을 찾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이 패턴을 반복합니다. 30대에도 40대에도 50대에도 왜 나한테 맞는 사람이 없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자극 시스템이죠. 뇌는 새로움에 중독되어 있고 당신은 그 새로움을 사람에서 찾으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만약 문제가 사람이 아니라 자극이라면 해결책도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극을 바꾸는 거겠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통찰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이 20년간 연구에서 밝혀낸 사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관계의 설렘으로 오인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2024년 컬럼비아 대학에서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권태기를 겪는 커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죠. A그룹은 평소처럼 데이트하라고 했고 B그룹은 절대 해본 적 없는 활동만 하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8주 후 B그룹 커플들의 관계 만족도가 평균 47% 상승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뇌 스캔 결과 연애 초기와 비슷한 수준의 도파민이 분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말이죠.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비밀은 간단합니다. 뇌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보다 무엇을 경험하는가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처음 가본 곳, 처음 해본 활동, 처음 느껴본 감정.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을 뇌는 이 흥분의 원천으로 착각하죠. 연애 초기에 상대방이 특별하게 느껴진 이유도
사실 이거였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경험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설렘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변화에서 옵니다. 똑같은 연인이어도 새로운 맥락에 놓이면 뇌는 다시 각성합니다. 3년 만난 연인과 처음 가본 도시를 여행하면 왜 다시 설레는 것 같은지 이제 아시겠죠?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경험이 변한 겁니다. 이 통찰은 모든 걸 바꿉니다. 권태기의 해결책은 이별이 아니에요. 경험의 재설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2026년 현재 신경과학 기반으로 검증된 관계 회복 전략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항상 가던 데이트 장소는 금지입니다. 익숙한 장소는 익숙한 감정을 불러오니까 대신 매주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세요. 한 번도 안 가본 동네, 새로 생긴 카페, 이름도 모르는 작은 갤러리. 중요한 건 처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함께 배우는 활동을 시작하세요. 요리 클래스가 특히 효과적입니다. 왜냐고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뇌는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거든요. 2025년 연구에 따르면 함께 요리 수업을 들은 커플의 93%가 관계가 개선됐다고 답했습니다. 도자기, 댄스, 클라이밍, 뭐든 좋습니다. 핵심은 함께 서툴러지는 경험이에요. 세 번째, 예측 불가능성을 설계하세요. 갑자기 주중에 매일 새벽에 일출 보러 가자 제안하기, 평소엔 안 하던 스타일의 데이트, 깜짝 준비하기, 생일도 기념일도 아닌 날 선물하기. 뇌는 예측 불가능한 긍정적 사건에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간헐적 보상 효과라고 하죠. 슬로모션이 중독적인 이유와 같습니다. 네 번째, 여행은 최고의 관계 리셋 버튼입니다. 꼭 해외일 필요 없어요. 차로 2시간 거리의 낯선 도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새로운 환경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길 찾기, 맛집 찾기, 숙소 정하기,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 이 모든 게 도파민 폭탄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까요? 20년, 30년, 심지어 50년을 함께한 커플들을 연구한 결과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사랑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자극을 설계하죠. 2026년 장기 커플 연구 프로젝트에서 30년 이상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한 커플 500쌍을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공통점이 발견됐죠. 이들은 평균적으로 6개월마다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어떤 커플은 매년 새로운 언어를 배웠고, 어떤 커플은 2년마다 새로운 도시로 여행을 갔습니다. 어떤 커플은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어떤 커플은 자원봉사 활동을 함께 했죠. 중요한 건 무엇을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경험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연히 사랑이 오래간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들은 권태기를 위기가 아니라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요즘 좀 지루한데 하는 느낌이 들면 이별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시작할 때가 됐구나 하고 받아들이죠. 권태기는 관계의 끝이 아니라 다음 챕터로 넘어가야 한다는 뇌의 신호였던 겁니다. 결국 답은 이겁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설렘을 느끼고 싶으면 설렘을 설계해야 하죠. 도파민이 필요하면 도파민을 자극하는 활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권태기가 온다면 축하합니다. 당신 관계가 새로운 레벨로 올라갈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사람을 바꿀 건가요? 아니면 경험을 바꿀 건가요?